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제과 기능사 실기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타르트 보겠습니다. 타르트는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반죽 온도 20도씨를 표준으로 하시오. 또 두께가 3mm 정도로 밀어펴서 표현에 맞게 성형하시오. 또 아몬드 크림은 60에서 70% 정도 충전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죠. 크림법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오븐입니다. 오븐 5가지죠. 그래서 요것만 먼저 계량을 해서 만들고 이 휴지하는 시간에 충전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계량을 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하는데, 자, 반죽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크림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버터 부드럽게 하고 여기에 설탕, 소금, 계란 요걸 이제 믹싱을 해요. 자, 믹싱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막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얗게 크리마를 시키는 분이 있는데 팔도 아프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저어서 믹싱을 하고 여기에 건조재료 즉 밀가루 박력분이 되겠죠. 박력분을 넣고 가볍게 혼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쉽게 돼요. 그래서 크리마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크리마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비스켓 이 껍질 부분이 너무 바삭바삭하게 돼 갖고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크리마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설탕도 나누어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나누어서 넣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반죽이 끝나면은 반죽 온도를 감독위원에게 체크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에게 반죽 온도를 체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냉장 휴지를 시키면 되겠죠. 냉장 휴지를 시키는 와중에 이제 우리는 충전물을 만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계량을 하셔가지고 요것도 크림법으로 하는데 이거 역시 보시면은 엄청나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크림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크림도 네, 간단하게 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 버터가 겨울철에는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탕으로 해서 부드럽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펜을 보시면은 뭐 호두 파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파이가 마찬가지인데 쇼트닝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이 쇼트닝 바르는데 또 그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만드실 때 이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분을 사용해 가지고 이거 덧가루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두께를 일정하게 밀어 펴서 여기 보시면은 두께 3mm 정도로 밀어 펴라 했죠. 펜에 맞게 성형을 합니다. 자, 요 개수가 8개예요. 8개. 사실 요것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절반 이상이 이 시간 초과에 걸리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거 쳤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적고 있어요. 가볍게 적고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충전물 만드는 데에도 이걸 그냥 하얗게 그 크리마를 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팔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크리마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8개를 성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어 펴 가지고 여기 눌러줘야 돼요. 반죽을 여기 올렸으면 이 팬이 이렇게 있죠. 팬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반죽을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올렸으면은 이 가운데 공기 차지 않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펴서 여기에 공기가 차게 되면 나중에 밑바닥에 들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쭉 밀면서 눌러주는 거죠. 이제 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눌러주면서 공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크로 바닥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야 들뜨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짤주머니에 충전물을 담아서 이렇게 중앙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짜주게 되는데, 이 충전물이 사실 그 다 짜면은 조금, 저는 뭐 다 짰습니다만, 다 짜면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보시고 70% 정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60에서 70% 정도 충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충전하시고 좀 남아요. 그러면 남으면은 그거 버리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타르트 그 껍질 부분에 있는 이 반죽도 8개를 성형을 하고 조금 반죽이 남을 수 있거든요. 버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반죽이 조금 나오면은 버려버립니다. 과감히 반죽을 짤 때 원형깍지로 짜셔도 되고, 만약 없으면은 그냥 짤주머니 앞에 비닐 짤주머니 사용하실 거니까 그 앞에 부분 적당히 자르셔 갖고 그냥 짜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좀 거칠게 짜줬다면 위에 부분을 고무주걱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여기 그 아몬드 슬라이스를 모두 올리시면 됩니다. 8개 골고루. 물론 이제 밑에 뭐 부시래기 그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이제 버리셔도 되고요. 충분히 다 올리시고, 그 다음 굽게 하는데 철판을 대고 굽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실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밑색깔이 좀 진하게 나야 됩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구워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철판 없이 아랫불을 좀 세게 해서 오래 구워줘야 됩니다. 나중에 감독위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가시면은 다 반을 다 잘라 보거든요. 잘라 보게 되면 여기 그 덜 익은 부분,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안에 못 내다 보니까 덜 구워진 걸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익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실격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여기에서 윗불은 180, 아랫불 190에서 구워 주셔야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윗불 그대로 놔도 오래 굽다 보니까 180으로 놔두면은 위에가 타요. 그래서 중간 정도 보시고 윗불이 세다 싶으면 윗불을 좀 낮추어서 아랫불은 세게 충분히 색깔이 나도록 구워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구워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작업할 때에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프리코트 혼당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 보면은 거의 한 50%는 끓이지 않고 그냥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끓여야 됩니다. 이걸 끓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끓이냐 그러면 이걸 30분 구울 거 아닙니까? 그 30분 구우면 그때 이제 이거를 계량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그 굽기 나오기 한 뭐 3, 4분 전, 한 5분 전, 5분 전에 끓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굽고 나서 이제 끓이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구워야 되면은 한 25분 정도, 5분 남아있죠. 5분 정도 남아있을 때 애프리코트 혼당을 물과 함께 끓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그대로 요거 그 150에 60g 그 계량하셔가지고서는 이 양을 갖다가 굽고 나서 꺼낸 다음에는 이 양을 거의 다 발라요. 위에다가 충분히 잘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간 초과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작업을 빨리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사과파입니다. 이 사과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나오면은 좀 한 50%의 그 수험생들이 시간 초과에 걸립니다. 이제 예전에는 여기 뭐 그 그 전량을 다 하라고 해갖고 5개, 6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2개, 4개만 만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숙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시간 초과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계량을 해서 만들고 휴지시키는 동안 요거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물, 예전에 냉수라고도 해놨었는데 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설탕, 소금,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걸 이제 설탕 같은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소금은 입자가 좀 크니까 녹여서 사용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물론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대 위에 이렇게 바로 거기에다 이제 채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 있는 쇼트닝이네요, 그죠? 요거 채질하고 쇼트닝 스크리퍼로 다져갖고 콩알 크기 좀 큽니다. 콩알 반쪽 크기로다가 다져가지고 너무 다져갖고서는 또 그 입자가 없으면 안 되고 적당한 크기로 다진 다음에 그 비닐, 그러니까 저 물을 붓고 이렇게 가운데 물을 붓고 스크리퍼로 이렇게 또 다지죠. 사실 뭐 콩알 반쪽 크기도 되고요. 콩알 크기도 됩니다. 책에는 다 콩알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콩알 크기 정도 이렇게 해서 넣고 또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래서 반죽을 많이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많이 하면 글루텐이 형성되고 또 여기에 그 쇼트닝의 그 입자가 다 으깨지기 때문에 가볍게 반죽을 하고 그것을 비닐에 싸서 납작하게 냉이 잘 먹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냉장 휴지를 시키고 냉장 휴지 시키는 동안 사과를 이제 만드는데 자 사과를 그 900g인데 사실 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를 줄 수도 있고요. 사과의 크기가 크면 3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보시고 모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900g이 조금 모자르게 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옆에 깎아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껍질도 있고 그러면은요 그냥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남으니까 그냥 그 3개를 주든 4개를 주든 그걸 그냥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께는 0.5에서 한 0.7 그 정도 사이에 깍둑 썰기를 하시면 되고 자 이걸 깎아서 설탕물에 담그시는 분이 있는데 왜 담그죠? 갈변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설탕물에 담그죠. 그러나 이렇게 설탕물을 또 만들고 그러면 여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설탕물에 담궈도 되는데 굳이 담글 필요는 없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왜 갈변되기 전에 빨리 소스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깎는 거 이거 그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과 깎는 칼 그거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빨리 깎으시면 되고 그 총 여기에서 4개를 만들죠. 격자무늬 2개, 덤개형 무늬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껍질이나 충전물이 만약에 남아요. 거의 남습니다. 남으면 이거 버려버리세요. 다 쓰고 남으면 여기에 있는 반죽 또 여기에 있는 충전물이 좀 남아요. 다 쓰지 마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팬에다 놓고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적당량 또 너무 적게 담으면 안 되겠죠. 적당량을 담고 남는 충전물은 버리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충전물을 만드는 게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거 자 다시 볼까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볼에 놓고 뭐 약불에도 하라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도 하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센 불에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센 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약한 불에 하면 호화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 좋잖아요. 그죠? 센 불에 놓고 열심히 저으면은 금방 이게 그 전분이 결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 내려 가지고 이 결화가 안 되고 그 대체적으로 이 충전물을 못 만들어 갖고 이걸 질어져 가지고 약한 불에 오래 하다 보니까 호화도 안 되고 이 굉장히 질어져요. 여기에다 그 아, 사과를 넣고 또 버무리면 사과를 갖다가 여기에서 설탕물에 담궈 가지고 충분히 습기를 그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 갖고 더 질어지는 거죠. 그래서 줄줄줄 흐릅니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팬에다가 담아서 파이를 만들게 되면은 거의 뭐 구워 갖고 나왔을 때 다 깨져 버리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기에서 충전물 만들 때 센 불에 충분히 호화시켜야 되고 반죽을 8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8개 나누어서 왜냐면 4개 바닥으로 쓰고요. 바닥은 조금 크게
위에 올라가는 거는 조금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서, 바닥은 조금 두껍죠. 덮개용보다는 바닥이 두껍게 해서 깨지지 않도록 해서 위에 노른자 바를 때 노른자의 그 알근 제거하기 위해서 채 내려갖고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충분히 구워줘야 됩니다. 충분히 깨지지 않도록. 밑색이 지금 더 세죠. 밑에 불이 더 강하게 놓고 충분히 30분 정도. 이것은 사실 너무 구워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너무 안 구워서, 안 구우니까 역시 껍질색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구워져 갖고 나와서 꺼낼 때 벌써 깨져 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울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러면 사과파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폰 케이크 나왔습니다. 시폰법으로 만드는 건데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나오면은 몇몇 수검자들이 변리법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변리법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시폰법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노른자, 우리가 변리법에서는 노른자도 좀 거품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른자 그냥 섞어주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과기 때문에 오븐 예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팬을 준비해요. 팬을 준비하고 물을 언제 뿌려 놓느냐, 처음부터 뿌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짤주머니 짤 때 뿌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물 들어가는 물, 겨울철이라면 이 반죽 온도를 생각을 해서 좀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특히 요거 이 머랭 올릴 때 배우실 때 손으로 올리는 걸 배우셔갖고 다 손으로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 사용하면 편해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올리죠? 중간 피크 머랭 만든다는 거 중요하죠. 요거. 그 다음 팬닝을 할 때 짤주머니로 하셔도 되고, 짤주머니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짤주머니로 했을 때는 만약에 짤주머니에다 넣고 반죽을 해야겠다, 팬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서 반죽을 할 때 조금 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짤주머니에 담을 때 섞이고 또 짤 때 또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는 좀 덜 반죽해서 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그릇 이용해서 팬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기 반죽을 좀 버려도 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 4개 만들면은 양이 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만약에 반죽 조금 남는다면,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은 이제 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랫불을 세게? 아닙니다. 아랫불을 이렇게 세게 놓으면 안 되죠. 160도씨만 놔야 됩니다. 윗불도 이제 180 아니면 170 넣고서는 충분히 이것도 구워 주셔야 된다. 충분히 구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놓는 거 아니죠. 자, 다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내 갖고서는 뒤집어요. 나오자마자 뒤집혀서 식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연냉각이 아니라 이 차가운 행주를 찬물에 빠르셔 갖고 짜가지고 위에다 덮어 놓으면 좀 더 빨리 식겠죠. 그리고 꺼낼 때 맨손으로 하셔도 되지만은 면장갑으로 하면 되는데, 이 시험장에 면장갑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장갑은 하나 챙겨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